네, 레스카페 화가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미술에는 접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트에서 어떤 색을 섞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각각의 색을 나란히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두 가지 색깔이 우리 눈에 닿을 때는 이제 제3의 색깔로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이용한 기법이죠. 대개 이제 사진기가 발명되고 났을 때 그 빛과 색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를 알게 되었고요. 이것이 과학과 연결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점묘법을 이제 과학이냐, 예술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오늘은 점묘법의 대가 중 한 명이었던 주세페 펠리차 다 볼페도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그 화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차의 자화상입니다. 펠리차는 이탈리아 그 피에몬테 지역에 있는 볼페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쭉 보면은 제노바의 위쪽이죠.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이거는 그 빈치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이죠. 뭐 그도 자신의 고향 이름을 그 자신의 이름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부모는 농사를 지었지만 부유했습니다. 펠리차는 기술학교에 입학합니다. 아마도 부모는 아들이 농부가 아닌 그 새로운 길을 걷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는 작품인데요. 산티나 블랙의 추상이라는 또 다른 제목이 있기도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은 마치 그 넋이 나간 듯한 눈빛, 또 슬픔과 그 고통이 가득 담긴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세죠. 이제 보통 책을 들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은 그 19세기에 유행했던 그림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티나 블랙의 추상화에는 이제 볼페도가 얼마 전 그 세상을 떠난 그 여동생 안토니에타에 대한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 텅 비어 있는 추상화 속 그 산티나의 눈은 볼페도의 마음을 담은 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펠리차는 기술학교에서 처음으로 드로잉을 배웁니다. 이때 배운 것으로 이제 브레라 아카데미에 입학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개인 레슨도 받았습니다. 이후 펠리차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끝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취했는데요. 그의 성정이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음. 삶의 거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줄을 지어서 이제 풀밭을 그 건너가는 양들의 무리를 묘사한 작품인데요. 제목은 아주 철학적입니다. 그 양들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되게 이제 이런 제목을 만나면 온갖 생각이 다 들지요.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내 앞에 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또 아니면은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은 남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좀 길을 벗어나서 조금 빨리 가보라는 것,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색깔이 다른 양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애는 뭐 가다 보면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다라고 뭐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1885년 17살이 되던 해에 이제 브레라에서 첫 전시회를 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배우는 학생이었기에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밀라노에서 공부를 계속하던 펠리차는 로마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그 화가의 견습생으로 일을 하는 한편 또 산루카 아카데미와 또 로마 프랑스 아카데미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그 결과는 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난파자의 귀향, 뭐 또 다른 제목은 익사자입니다. 이제 바다로 나갔던 사람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들것을 따라가며 이제 울고 있는 여인은 그 들것에 누워 있는 그 망자의 아내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일까요? 돌아서서 우는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뭐 서름이 다시 떠오른 것이겠지요. 그 망자 곁에 가까이 올 수는 없지만 그림자들은 서로 모여서
그 죽은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 울면서 왔는데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죠. 네, 로마에서의 공부에 이제 실망을 느낀 펠리체는 피렌체로 자리를 옮겨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고향인 볼페도로 돌아갑니다. 펠리차는 이제 자연을 연구하면서 사실주의 화풍에 이제 전념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또 다시 제노바와 뭐 베르가모 등지에서 또 견습생 노릇 또 그곳의 아카데미 입학을 반복하면서 그의 공부는 이제 계속됩니다. 물론 집안이 부자였기에 뭐 이런 지원들도 가능했겠지요. 네. 봄의 전원 풍경입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은 작품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톤도라고 하죠. 자, 이제 꿈에서나 이제 만날 법한 풍경입니다. 이제 꽃이 달리기 시작한 나무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 그 풀밭 위에 아이들이 동그랗게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린 잎들이 터져 나오는 이제 봄 가지도 아이들 사이에 그림자로 내려와서 함께 어울렸는데요. 나무 뒤에 숨어서 화관을 씌워주고 있는 남자아이 또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봄과 여린 잎, 또 꽃과 화관, 그리고 아이들. 뭐, 1년의 시작인 봄과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끝낸 펠리차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했고요. 24살이 되던 1892년 같은 고향의 그 테레사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는 그의 서명에 펠리차라는 그 이름의 지명을 추가해서 이제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는 자주 전시회를 열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주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펠리차는 사랑과 또 삶, 또 죽음과 관련된 이런 연작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이주 노동자 가족이 일을 하다가 이제 길을 따라 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 하늘에 소용돌이 치는 구름은 그 아래에 흐르는 강과 좀 닮았죠. 아마 그 이주 가족들의 그 속마음을 닮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뒤에 보이는 알프스 산맥은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데요. 앞에 고개를 묶고 이제 있는 남자는 뭐 그 앞에서 좌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감을 두껍게 이제 바르는 임파스도 기법을 사용하던 펠리처는 1898년부터 점묘법을 이제 채택을 해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묘법은 이제 작은 점들로 묘사되어서 작품이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강함이죠. 이제 국내 전시회 그리고 국제 전시회에 자주 참여하면서 그 펠리차의 명성이 올라갈 무렵 그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4계급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펠리차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그 이탈리아 파단 평원에서 일어났던 그 농장 노동자들의 그 파업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뭐 여러 번에 걸친 그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을 해 가는데요. 총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작품은. 여기서 이제 제4계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1계급이 성직자, 또 제2계급이 귀족, 또 제3계급이 이제 부르주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4계급이 이제 임금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그 어떤 그 멀고도 험한 길을 이제 묘사한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들은 그 펠리차의 친구들과 아내입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남자는 이제 조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펠리차와는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제 자주 토론을 했던 목공 사업자였습니다. 그 옆에 이제 왼쪽에 자코모라는 이름의 그 남자 역시 목수였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여인은 펠리차의 아내인 테레사입니다. 이때 그 두 남자의 자세에서는 아주 확고한 신념과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손을 예, 그 혁대에다가 걸고 있고
상의는 접어서 어깨에 걸쳤죠. 뭐 이런 건 아주 굉장히 당당하고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그 뒤에 배경들의 인물들도 재미가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보시면은 그 배경 속 인물들도 각자의 표정과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사회주의 운동의 아주 대표작이 됩니다. 이후 이제 수많은 그림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또 많은 그 패러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패러디인데요. 이건 제5계급이라는 작품입니다. 제4계급에서 이제 빗대서 한 건데 맨 그 앞줄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콜센터 직원이죠. 가운데 자전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음식 배달원, 오른쪽에 있는 사람,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험한 세상을 좀 뜻하는 그런 것을 좀 묘사하고 있죠. 또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또 한번 작품을 보실까요? 이런 작품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공산주의를 좀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사진으로도 이렇게 이 그 펠리차의 제4계급은 굉장히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품이 그 제4계급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 먼저 그려진 작품이었었습니다. 뭐 굳이 기아 대사라고 제가 이제 번역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굉장히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농민 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그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장면을 묘사했는데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인간 홍수라는 작품으로 다시 작품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제4계급의 작품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죠. 1807년 이제 펠리차가 3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 테레사가 셋째 아들을 낳고 난 직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아내의 그 죽음에 펠리차의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이 그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서 뭐 가장 크다고 하죠. 펠리차는 아내가 떠나고는 그의 6월, 자신의 화실에서 목을 매서 생을 마감합니다. 네, 주세페 펠리차의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많이 아쉽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면은 이제 엄마이고 아버지인 거죠. 그 역할은 물론 배우자의 부재가 주는 그 어떤 슬픔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